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아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의 유튜브 구독자이신 너튜브님께서 추천해주신 국내 MCU 최강자 편미스 기업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사업보고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주담 통화로 풀어내고 관련 특허, 또 최근 주가의 동향까지 알아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MCU는 뭘까요? MCU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의 약자죠. 특정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전용 프로세서를 의미합니다. MCU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전자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으로 단순 시간 예약에서부터 특수한 기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성을 컨트롤하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러한 반도체 칩 내에 있는 특정 목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식하여서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MCU는 룸과 램의 회로까지 내장할 수 있답니다. 사실상 초소형 컴퓨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고성능의 그런 컴퓨터는 아니고요. 그래서 원칙 컴퓨터 또는 마이콤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들 아시겠지만 차량용 반도체 MCU 쇼티지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급등했고요. 신차도 1년, 2년씩 기다려야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재고가 쌓이는 것으로 갑자기 급변했는데요. 이렇게 MCU는 차량용 뿐만 아니라 가전, 각종 센스, IoT, 모바일 이런데 두루두루 쓰이는 반도체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반도체인 거죠. 이러한 MCU의 성장성에 관심을 가지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22년 3분기 분기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님이 최원 회장님이시죠. 지분율 18.65%를 가지고 계시고 자회사 그린칩스 홀딩스가 2.5%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주식이 7.21%로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주식은 71.64%로 127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럼 사업의 개요를 보면요. 백색 가전, TV, 모바일, 소형 가전, MCU 등 400여 가지의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각종 센서 및 드라이브 IC,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다. 신성장 동력으로는 모터, 파워, 모터는 웬만한 소형 가전에서도 들어가죠. 파워는 전력 쪽 및 BLE SoC, 블루투스 시스템 온칩을 이야기하죠. 국내 및 중국 시장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유럽과 인도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자동차 쪽은 빠져있죠. 아주 길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동차 관련된 시스템 MCU는 이제 걸음마 뗀 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CU의 핵심인 IP 자체 설계 기술이죠. 다른 기업들은 기성 IP를 활용하는 반면에 어버브는 자체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최신 고성능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IP 기술을 개발하는 유망 스타트업 업체들 초기 투자를 진행하며 자회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국내 팹리스계 어버브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전략적으로 기술 저변 확대를 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MCU 공급 업체로서 지속적인 기술 투자 및 연구 개발로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한 제품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칩만으로도 판매가 가능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역량 및 각종 도구들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드라이브 IC, 구동 프로그램들도 제공되어야 한다. 고객의 제품 개발 전 과정에 대해서 에코시스템, 친환경적으로 저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겠죠. 고객 가치 사슬의 전방위에서 편의성과 가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각종 언론들이 자동차용 MCU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굉장히 확대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긴 이르다. 자동차 MCU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체를 조율하는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도 기술력이 탑인 기업들 것만 쓰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가 너무 크게 보지 않고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매출 실적입니다. 15기라고 하면은 20년이고 그 다음에 16기는 21년 17기는 22년이죠. 매출 현황을 보면 20년에는 1440억 그리고 21년에는 1670억인데 지금 22년은 아직 4분기가 남아있는데도 1640억 정도 됐죠.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둔화가 된다고 해도 작년 대비 매출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초반 흐름을 봤을 때 2천억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보였는데 최근에 경기 둔화로 인해서 4분기까지 결과치는 나와봐야지 알 것 같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내용
내용은 쭉 읽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림과 같은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터치 MCU에 대해서 알아보면 휴대폰의 전자파가 몸에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항상 전자파가 많이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만 전자파가 방출되고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MCU를 터치 MCU라고 하고 그 관련된 기술을 SAR 센서, 인체가 근처에 있을 때만 반응을 한다. SR 센서는 전자파 흡수율을 기준치에 충족하기 위한 매우 까다로운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어버브 반도체는 가지고 있다. 현재는 최신 트렌드에 맞게 트루 와이어리스 스테레오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마켓 리더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파워 MCU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충전기 그리고 이동 전원 보조 배터리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MCU를 공급하고 있다. 그 다음에 UFC 유니버설 패스트 차징 인터페이스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 중에 있다. 예전에는 애플 거는 애플 거만 충전이 됐죠. 근데 유럽에서 이거를 걸고 넘어져서 이제 포트를 통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죠. 관련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BLE SoC로 얘기를 하면 블루투스 저전력 SoC 그러니까 시스템 온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저전력 마켓은 매년 50%씩 확장하는 굉장히 성장성이 큰 사업 분야라고 합니다. IoT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액세서리, 웨어러블 기기 등이 다양하게 응용하여서 제품을 생산하고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중요한 게 블루투스 저전력 5.1을 지원하는 프로토콜 스택에 관한 인증을 획득하였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블루투스 저전력 프로토콜과 각종 전용 무선 프로토콜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이 의미가 뭐냐면 IoT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여러 개 블루투스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특허 부분에 보면 이런 관련된 기술을 볼 수 있어요. 센서 및 RF 솔루션은 이제 RF라는 것은 고주파 얘기하는 겁니다. 고주파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IoT 시장에도 주도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 파이어 앤 세프티 MCU는 소방 안전용 MCU를 얘기하는 거죠. 스모크 디텍터 MCU, 연기 감지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소방 안전 관련 토탈 솔루션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엔 모터용 MCU, 소형 가전에서부터 하나씩 이상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주로 32비트의 제품군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리모컨 MCU, 조도 센서, 컬러 센서 MCU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특히 리모컨 MCU는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에어컨 리모컨에 사용되는 LCD 리모컨과 셋탑박스 등에 사용되는 만능 리모컨, 유니버설 리모트 컨트롤러 두 종류를 만들고 있다. 당사는 세계가전 MCU 넘버 4이며 리모컨 MCU에서는 세계 MS 1위를 점유하고 있다. 조도 센서, 컬러 센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토탈 가전 MCU 시장에서 16위에서 4위로 성장했다라고 돼 있고요. 당사는 최근 4, 5년간의 3월 인터넷 IoT 핵심은 MCU라는 것을 인지하고 발맞추기 위한 해킹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MCU가 IoT 제품들에 사용되기 위한 플랫폼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각 제품들을 연결할 수 있는 무선 통신 기술에 대한 연구를 같이 진행하고 있다. 저전력 기술 확보를 위해서 반연구 초전력 MCU 신제품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다. RF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RF는 이제 고주파를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고성능 아날로그 IP를 이용한 센싱 기술, 응용에 특화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서 스마트 MCU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변화가 많은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MCU 제품의 출시 및 고감도 센서 등을 개발해서 다양한 라인업을 확대 전개할 내용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아티피컬 인텔리전스 AI 시장에 맞는 스마트 MCU 관련해서도 정부 과제를 통한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산학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저사양 MCU를 사용한 기계 학습의 트렌드인 타이니 ML, 타이니 머신러닝이죠. 초소형 머신러닝 시장 진출을 위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벗어나 중국 소비자 가전 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며 세계 시장의 10손가락 안에 드는 업체가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선두주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으로 급격히 변화됐다.
그래서 MCU 플랫폼 기술과 RF 기술, 추가적으로 고성능 DSP,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 기술, AI, 인공신경망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뒤에서 보면 매출 대비 기술비 지출 비율이 10% 이상으로 굉장히 높아요.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 위닉스 이런 국내 가전사들을 비롯해서 중국의 미디어스, 샤오미, 레노마 이렇게 있는데, 미디어는 중국의 가전업체, 그리고 샤오미는 5G 통신기기도 하고 핸드폰도 만들고 이런 기업이죠. 레노버는 글로벌 점유율 1위인 PC 업체죠. 가전이 굉장히 비중이 높죠. 22년 3분기 기준으로 65% 돼 있고, 모바일은 많이 줄었는데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한 충전기, 애플발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모바일이 왜 이렇게 줄었냐 하면은 저가형 중국 제품들이 판을 치고 수요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합쳐져서 점유율이 20년까지만 해도 29% 매출 비중이 높았는데 점점 줄어들어 가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가트너는 미국 코네티컷주에 위치한 IT 전문 리서치 기업입니다. 반도체 매출 전망은 2022년도에 676 빌리언 달러, 2023년에 700 빌리언 달러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반도체 부족 현상은 22년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완화됐죠. 뿐만 아니고 지금 반도체는 공급 과잉 쌓여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침체기가 끝나면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도래되는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또한 당사는 펜리스 기업에서 갖기 힘든 파이널 테스트 자체 생산 라인을 확보하여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 칩 설계 기술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넘버원 MCU 공급자다. 여기 보면 유니버설 일렉트로닉 회사가 있는데 홈 엔터테인먼트하고 스마트 기기 범용 무선 제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글로벌적인 미국 기업이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 유학 재무 현황 보면 재고 자산이 400억 잡혀 있는데, 관련해서 주담분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면 MCU는 다방면에 많이 쓰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금방 소모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셨고요. 여기 보면 이익잉여금 결손금에서 3억 9,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잘못된 거라고 해요. 지금 정정 공시를 낸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판매 경로는 직접 판매하고 간접 판매가 있다. 직접 판매는 일정 규모의 기술력과 생산 규모를 가진 업체들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간접 판매는 대리점하고 디자인 하우스, 리셀러를 통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 거를 간접 판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개발비는 비중이 이렇게 굉장히 높다. 연구개발 실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이런 것들을 연구개발했다. 추가적으로 최근 전기차 충전 속도가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올랐죠. 이에 발맞춰서 급속 충전 관련 MCU 개발에 어버브 반도체가 성공했습니다. AEC-Q100이라는 인증을 받기도 했고요. 자동차 제어용 MCU는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글로벌 탑들만 선택을 받고 있고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용 관련해서는 자동차용 인터페이스를 전문으로 하는 텔레칩스라는 펜미스 업체가 있죠. 다음은 배당입니다. 주식 담당자분하고 통화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작년하고 비슷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특허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환경 경영 시스템 ISO 14001을 취득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투자자로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22년 1월 18일 광주 세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부가세 14억 정도 됐는데 조정 신고를 해서 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납부까지 완료가 됐고, 가산세하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부가세 비율로 조정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3년 전반기 이내에 확정될 것이라고 하고요. 이미 비용으로 재무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재무상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년 10월 7일 날 240억을 투자를 해서 윈팩을 합병했어요. 유성자 150억 했고 지분을 25.99% 확보했습니다. 윈팩이라는 회사는 2002년 4월달에 설립됐다고 해요. 반도체 외주 생산 서비스 및 반도체 제조 생산 업체라고 합니다. SK 매출 비중이 한 65% 되는 SK향 반도체 기업인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최근에 미중 패권 전쟁과 중국 시진핑의 공세 정책 등의 이유로 중국향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 있는 시점에서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는 목적으로 윈팩을 합병하게 됐다. 윈팩의 앞으로 방향은 패키징하고 후공정 또 테스트까지로 확장하고 있고 확장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로 리스크를 줄이는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자회사들이 있죠. 오토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브 지분이 44.8%인데 자동차용 엔터테인먼트 전문 기업인 틀레칩스랑 공동 설립을 한 기업이죠. 그리고 이 오토 실리콘은 최근에 SK온과 BMS 칩을 공동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BMS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 팩의 상태, 셀의 온도, 전압 전류 제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배터리 수명도 연장하고 장거리 긴 시간 갈 수 있게 성능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통신 라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리 보수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고 시 배터리 전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WBMS라고 해서 와이어리스 BMS 솔루션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자회사인 오토실리콘에 직접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WBMS가 전기차의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담 통화 이 본부장님과 통화한 내용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관련 특허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조는 변조되어 있는 반송파 중에 원래의 신호를 추출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변형된 신호 중에 원래의 신호를 추출해내는 그런 특허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저전력 블루투스 연결 방법. 여러 가지 복수의 슬레이브 기기를 연결하되 할당하는 그런 방법으로 신호를 중복되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이다. 이거는 IoT 관련해서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음 기술로는 무작위한 잡음의 강인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감도 수신기 구현을 가능케 한다. 블루투스 이어폰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터치 감지 장치, 물방울이나 이런 것에 실제 터치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터치 감지를 제한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기타 등등의 특허가 있는데 더 알고 싶으면 KIPRIS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에서 검색을 해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주가의 흐름은 가격이 지금 8,294원, PER은 현재 한 6.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EPS는 지금 1,311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어버브 반도체는 4차 산업이 근간이 되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M&A 연구비 확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익성 개선에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이후에 4차 산업이 도래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부족해 보여요. 이 시중에 떠도는 전기차 관련 기대감은 아직은 이른 꿈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AI, MCU, IoT 기기에 관련해서 4차 산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종목을 추천해 주신 너튜브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너튜브님의 감각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